막상 아프고 나면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경제적인 전반을 좀 보셔야 돼요. 본인이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그때도 신경을 안 써요.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그렇죠. 정확한 명칭은 보험사들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보험은 이제 미성년자 미만, 20세 미만에 대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어린이 보험이 있고요. 그 어린이 보험 중에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 상태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추가로. 태아 특약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20세까지 아니면 20세 이후까지 30세나 아니면 뭐 요즘 100세도 많이 하는데 저는 100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한번 낳았는데 부모가 100세까지 책임진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고요. 저는 30세 정도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가 뭐 20이 넘어서 30살 정도 되면 자기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에 필요한 보험은 30세 정도 됐을 때 본인이 가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30세 정도 보장해 주시는 거는 적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10% 내외. 네, 10% 내외. 네. 좀 소득이 저조하고 힘든 가족들은요, 5%에서 7%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좀 이제 탄탄하게 준비하겠다 하면 한 10%에서 최대한 12%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보장성 보험 말씀입니다. 네. 저축성 보험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연금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건 네. 저축으로 보셔야 되고요. 보장성 보험은 내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종신보험, 가장들이 드는. 네. 근데 대부분 종신보험들이 가장들 말고 주부님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소득원들이 드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당장 우리 와이프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부재를 일으키면서 남겨진 자녀들에게 남기는 보험이 종신보험이에요. 보험이라는 거는 정말로 내가 건강할 때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막상 아프고 나면은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픈 사람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네. 내가 사고 나고 싶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지만 사고라는 것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의료 일단 확률 높은 걸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률은 좀 낮지만 만약에 그런 목돈이 들어가는 목돈이 네. 들어가는 것들은 꼭 필수로 준비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종신보험 저는 종신보험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보험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 보험이 있고요. 확정적 보험이 있어요. 종신보험은 무조건 확정입니다. 다 안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수수료 높은 걸로 짰구나. 이게 보여요. 고객이 혜택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없구나. 이게 보입니다. 근데 비싼 돈 내고 몇 년을 유지하고 있고 뭐 가까운 가족이나 엄마 친구라고 해서 아빠 친구라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서 본인이 이 보험을 갖고 왔어. 그 본인이 몇 천만 원 내야 되는데 그때도 신경을 안 써요.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맞겠지.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낼 건데 이 1,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 툭 하고 있고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 하나만 딱 가입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전반을 좀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고 있고 얼마를 쓰고 있고 얼마를 모을 여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잉여자금 그러니까 내가 기본적인 삶을 사는 거 이외에 쓸 돈이 얼마인지를 보시고 거기서 저축을 몇 퍼센트 하고 보험을 몇 퍼센트로 들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들을 보시면서 전반적인 것들을 봐야지 달랑 숲을 바라보지 않고 달랑 나무 하나만 큰 나무만 사다가 집안에다가 심는 게 그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일반적으로 환급이 있는 상품이 좀 비싸고요. 당연하겠죠. 환급이 없는 상품이 좀 쌉니다. 그러면 젊은 분들은 어떤 상품이 유리하느냐?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20년 납, 90세나 100세 만기 이런 것들이 유리하죠. 왜냐하면 납입을 좀 젊을 때 해놓고 예를 들어 30살이나 35살이신 분들은 50세나 55세 납입을 해놓고 그리고 그 보험을 그냥 돈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100세까지 계속 보장을 가져가시는 그런 상품들이 좋고요. 제가 만약에 나이가 뭐 50세 후반이다, 60세 정도다 그러면 비갱신형으로 하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다면
갱신형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미리 준비해서 진짜 미리 끝내놓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저희 누나 사례인데 저희 누나가 이건 뭐 다른 얘기긴 해요. 2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12월 달에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누나가 이제 올해 성공하셨네요. 42이구나. 80년생인데 우리 누나 딸이 조카가 지금 직장을 다녀요. 20대 초반입니다. 23이었나? 네. 어휴. 자, 우리 누나가 처음에 애 키웠을 때 7살, 6살 때요. 처음에 그랬어요. 친구들은 20대 중후반이니까 다 놀러 다니고 되게 즐거울 때 우리 누나는 집에서 애기만 보고 힘들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누나 친구들 보잖아요. 초등학교 키우는데 힘들어 죽겠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누나는 반대로 이제 딸한테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젊었을 때 우리 누나가 그만큼 고생을 했지만 지금 그만큼 일찍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보험도 똑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미리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남들보다 일찍 끝내놓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